53살 저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이름은 김서영, 변호사로 살아왔어요. 2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내 곁에 늘 있던 남자가 떠난 그날, 사람들 모두 위로했지만 저는 멍하니 웃기만 했어요. 아무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장례식장도 시댁도 친정도 모두 저를 불쌍히 봤죠. 하지만 진짜 불쌍한 건 제 안의 공허였어요. 이렇게라도 다시 숨쉬고 싶었어요. 친구는 저를 달래려 러닝 동호회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해, 서영아. 그때 처음 봤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덩그러니 서 있던 남자. 그가 바로 박윤철이었습니다. 55살 지역 신문사 편집장. 언뜻 보면 잘 웃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나와 똑같이 텅 빈 사람 같았어요. 그와 처음 대화를 나눈 건 러닝 코스에서 벗어나 같이 걷게 됐을 때였습니다. 김서영 씨 맞죠? 법원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는 예전 취재차 법원에 종종 드나들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뉴스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사건, 사람, 그리고 이혼. 난 가끔 혼자가 되고 싶었다니까요. 그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은 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한 사람과 살아온 세월에 언제부턴가 숨이 막혔으니까요. 러닝 코스 끝에서 둘만 남았습니다. 그의 손엔 운동화 대신 담배가 들려 있었어요. 담배 싫죠? 괜찮아요. 그 냄새가 좀 사람 냄새 같네요.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김서영 씨, 혼자 사시죠?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의 눈이 내 눈을 담고 한 번 더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린 둘이 같이 달렸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추운 밤에도,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간 뒤에도 그는 늘 내 옆에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에 맞춰 달리다 보면 죽은 남편 얼굴도 잊혔습니다. 같이 맥주 한잔 할까요? 처음엔 달리기를 핑계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캔맥주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스쳤을 때 난 웃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내 안에 갈라진 틈을 가릴 수 없었어요. 윤철은 나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내는 오랫동안 다른 세계에 빠져 있었다 했습니다. 집에 있어도 서로 낯선 사람 같았다 했죠. 나와 같았습니다. 죽은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도 우린 이미 남보다 더 멀었습니다. 그는 내 무릎 위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습니다. 서영 씨, 나 너무 외롭다. 그 말은 내 머리가 아니라 몸을 먼저 녹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 차가운 집 대신 그의 따뜻한 모텔방에 누웠습니다. 밖에선 비가 내렸고 창문엔 빗물이 흘렀습니다. 그 빗방울이 내 살갗으로 스며드는 듯 했어요. 아침이 되니 나는 다시 김서영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향이 내 목덜미에 가득 맴돌았습니다. 끝이겠지.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윤철은 그날 이후 더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런닝복 안에 숨겨둔 비밀스런 쪽지처럼 우린 동호회라는 틀 안에 숨어 비밀을 키웠습니다. 그의 부인이 누구인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단지 그가 내 삶에 뚫린 구멍을 막아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1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나도 그는 도망칠 마음은 없었습니다. 우린 뻔뻔했습니다. 마치 둘 다 한 번쯤은 미쳐봐야 했다는 듯이. 하지만 그 불장난은 결국 들킬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 런닝 모임 뒤풀이 자리에서 나를 똑바로 바라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내 고등학교 절친 한지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박윤철의 아내였습니다. 나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웃었습니다.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서영아, 우리 셋이서 어떻게 살까? 그 말은 또 다른 문을 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더 깊고 금단의 밤으로 당신을 데려갈게요. 한지연, 내 고등학교 시절을 함께 울고 웃었던 친구, 졸업하고 각자 살 길을 가면서 연락이 끊겼던 이름, 그 이름이 내 연인의 아내라니. 커피잔을 마주한 그날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널 원망해야 할까? 그녀의 목소리는 내 기억 속 17살 지연과 똑같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랑 행복했어? 행복. 그 질문이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지연아, 미안해. 내 입에서 나온 건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 나도 너랑 똑같았으니까. 그녀의 고백은 내 머리를 망치로 내리쳤습니다. 오빠가 너무 멀어졌을 때 나도 다른 남자를 만났어.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너랑 나 그렇게 다르지 않아. 그녀는 내 손을 감쌌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윤철이 있는 집에 지연은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윤철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지연은 웃으며 윤철의 볼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오빠, 우리 솔직해지자. 그리고 내 손을 윤철의 손 위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미쳐 날뛰었습니다. 이건 무슨 게임일까? 지연은 와인잔을 꺼냈습니다. 셋이서 마주 앉아 와인을 기울였습니다. 잔이 비워질 때마다 셋 사이에 금기도 녹았습니다. 내 손등을 스치는 지연의 손가락, 그 손끝은 여자이자 친구로서 나를 다시 깨웠습니다. 윤철의 시선은 점점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지연의 귀에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침실 문이 닫혔을 때 내 머릿속은 텅 비었습니다. 이성은 잠들고 몸만 살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내 옷을 벗겼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17살 시절의 장난기 대신 어른 여자의 욕망이 느껴졌습니다. 윤철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지연은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서영아, 이건 죄가 아니야. 그 말은 내 마지막 죄책감을 지웠습니다. 지연의 손길은 부드럽고 윤철의 손길은 거칠었습니다. 두 사람의 온도에 나는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셋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 달빛은 우리 셋을 비밀스럽게 감쌌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나? 새벽녘 나는 지연의 무릎에 누워 있었습니다. 윤철은 내 머리맡에 앉아 머리카락을 쓸어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떤 윤리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이해 못하겠지. 그래도 좋았습니다. 지연은 웃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가끔 만나자.
가끔 그 말은 곧 우리가 멈추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윤철은 내 손가락에 키스했습니다. 그 부드러운 입술이 내 허전한 삶을 덮었습니다. 이상한데 따뜻한, 죄악 같은데 달콤한 밤. 나는 다시는 이 구멍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만 봤습니다. 밤새 내 몸에 남은 온기, 그게 나를 숨쉬게 했습니다. 다음 날 지연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서영아, 이번 주말에 또 와. 나는 핸드폰을 쥔 손을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손끝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나는 그들을 원망할 수도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죽어가던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그들의 부부는 이미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틈에 내가 들어간 것뿐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 안의 욕망은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모임을 위해 런닝화 끈을 조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봄이 될지라도 나는 이 불꽃을 꺼뜨리지 않을 겁니다. 런닝 동호회는 여전히 우리 셋의 안전한 가면이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섞여 땀을 흘리고 숨을 고르면서도 우리 셋은 눈빛으로 밤을 약속했습니다. 서영 씨, 이번 주에 숲길 뛸래요? 윤철은 여전히 사람들 앞에선 신사였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웃음 많은 부인이었습니다. 나만이 아는 진실, 그들이 내 몸을 같은 밤에 품는다는 것, 그 사실이 날 더 살아있게 했습니다. 첫밤 이후 지연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런닝 모임 뒤풀이에서 내 허벅지를 슬쩍 쓰다듬고 눈웃음을 쳤습니다. 오늘 오빠 집 갈 거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나를 더 깊은 덫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날 밤 윤철의 집엔 셋뿐이었습니다. 테이블엔 와인 대신 위스키가 올려졌습니다. 쏟아지는 잔 속에서 우린 서로를 빨아들였습니다. 지연은 내 무릎에 기대어 윤철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서영이 좋지? 그의 대답은 내 귀에만 들렸습니다. 좋아, 미치도록. 그 순간 지연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목덜미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입술이 내 척추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윤철의 손이 내 손목을 잡았습니다. 숨이 멎을 듯 했지만 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깔린 러그 위, 셋은 더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숨소리와 가끔 터지는 신음만이 우리 셋을 하나로 엮었습니다. 나는 그 밤 이후 지연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우린 어떤 사이일까요? 연인일까요? 친구일까요? 아니면 죄인일까요? 지연은 늘 웃었습니다. 우린 서로를 살리는 거야. 그녀의 눈빛은 조금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윤철은 우리 둘 사이를 조율하는 듯 했습니다. 가끔은 나보다 지연을 더 애무했고 가끔은 지연보다 나를 더 깊게 삼켰습니다. 어느 날은 지연이 나를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서영아,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될 운명이었을까? 나는 웃으며 손끝으로 그녀의 뺨을 쓸었습니다. 아마도 고등학교 때부터였겠지. 그녀는 내 손등에 키스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린 셋이서 함께 있는 날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런닝을 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은 집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슬아슬한 외줄 위에 있었지만 누구 하나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들킬까 두려웠냐고요? 이미 들켰잖아요. 근데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릴 정상 부부와 친구로 봤습니다. 하지만 밤이 오면 우린 부부도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짐승이었습니다. 어느 밤 지연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여행 갈래? 윤철은 잠시 고민하다 내 눈을 봤습니다. 서영 씨, 괜찮아? 나는 웃었습니다. 더 멀리 가면 더 좋아요. 그렇게 셋은 주말마다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울 근교 펜션, 바다가 보이는 오피스텔, 그 안은 우리만의 금단의 천국이었습니다. 침대 시트 위엔 윤철의 향수 냄새와 지연의 바디로션 향이 뒤엉켰습니다. 나는 그 향기 속에 내 몸을 던졌습니다. 밤새 누군가의 손길이 내 허벅지를 스쳤고 누군가의 입술이 내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한계는 없었습니다. 금기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룰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셋이서 행복할 것. 이상하죠? 사람들은 우리를 미친 사람이라 할 겁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나는 그 안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지연은 그랬습니다. 오빠랑 나 이미 부부로 끝났어. 근데 너랑 있으면 다시 시작돼. 윤철은 그걸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연의 손등에 부드럽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우리랑 같이 늙자.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때렸을까요? 나는 혼자 죽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 셋이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한지연, 박윤철, 그리고 김서영. 세 사람의 이름은 더 이상 남이 아니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욕망이 우릴 연결했습니다. 어느새 내 머릿속엔 죄라는 단어가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밤들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더 달렸습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누구보다 깊게. 셋의 관계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밤은 더 짙고 더 위험했습니다. 그 위험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한 번의 밤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셋이 만날수록 갈증은 더 커졌습니다. 지연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윤철이 출장 간 날 지연이 혼자 나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은 우리 둘이만 있어보자. 그 말에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부엌 테이블에 앉아 우린 와인을 마셨습니다. 지연은 내 허벅지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남자와는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깊숙했습니다. 그날 밤 우린 처음으로 윤철 없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연은 내 귓가에 숨결을 흘렸습니다.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그 말이 이상하게 달콤했습니다. 윤철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이 있던 걸. 하지만 그는 이미 모든 걸 알듯이 다음날 나를 품었습니다. 셋은 서로의 비밀이자 서로의 구원이었습니다. 런닝 동호회는 여전히 우리의 가면이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나는 지연과 눈빛을 주고받았고 윤철은 내 손끝을 가만히 스쳤습니다. 밖에서 보면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관계는 점점 더 안정되어 갔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셋이 한 침대에서 숨 고르며 서로의 머리칼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연은 나를 안고 윤철은 지연을 안았습니다. 그 안에 낯선 외로움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꽉 차 있었습니다. 지연은 말했다. 오빠랑 나 부부로만은 못 살았어. 그런데 너랑 있으니 처음으로 같이 숨 쉬는 것 같아. 윤철은 지연에게만 말하던 애정을
내게도 나눠주었습니다. 나는 그걸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곳엔 누구도 피해자가 없었습니다. 어느 봄밤 셋이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작은 한옥 민박, 달빛이 기와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작은 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지연은 웃었습니다. 우리 셋 이렇게 늙어도 좋겠다. 윤철이 소주잔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그럴까? 서영 씨도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더할 나위 없어. 지연은 내 어깨에 기대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넌 내 친구이자 내 연인이야. 그녀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그 밤 셋은 작은 다락방에서 서로를 덮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스쳤습니다. 윤철은 지연을 품고 나는 윤철을 끌어안고 지연은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숨소리가 엉키고 희미한 신음이 낡은 한옥의 문틈으로 새어나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떤 도덕도 의미 없었습니다. 죄도 비난도 아무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이 무서우면서도 달콤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매주 이렇게 여행하자. 윤철도 웃었습니다. 그래. 숨이 붙어 있는 한 러닝 동호회는 점점 뒷전이 됐습니다. 우리 셋은 이미 달려야 할 곳을 찾았으니까요. 어디로 달려도 좋았습니다. 밤이 오면 우린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관계는 더는 구멍이 아니라 서로를 꽉 채워주는 무언가였습니다. 가끔은 지연이 나보다 윤철에게 기대었습니다. 그럴 땐 조금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겼습니다. 서로의 외로움과 욕망을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목선, 살짝 내려앉은 어깨. 하지만 눈빛만은 20살 때보다 더 반짝였습니다. 지연과 윤철은 내가 잊었던 나를 다시 깨웠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셋이서 하나가 되는 밤. 그것만 있으면 남은 생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 이상한 삼각형 안에서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끝나지 않길 바랐습니다. 어차피 우린 세상 바깥의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나는 이제야 정말 나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러닝 동호회는 이제 우리에게 명분이 아닙니다. 사람들 틈에서 숨죽여 눈빛을 주고받던 시절은 아득한 추억이 됐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우릴 숨기지 않습니다. 우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셋이서 만든 작은 세계. 그곳엔 법도 원칙도 윤리도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린 세상에서 가장 정직했습니다. 거짓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지연은 더 밝아졌습니다. 윤철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지연이 내게 물었습니다. 서영아, 후회 안 해?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겨주었습니다. 후회했으면 이렇게 오래 못 버텼겠지. 윤철은 우리 둘을 바라보다 잔잔히 웃었습니다. 너희 둘 보면 내가 다 배우는 것 같아. 그 말에 지연이 웃었습니다. 뭘 배워? 배우긴 뭘 배워. 셋은 작은 다툼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더 사랑받길 원했고 누군가는 더 주고 싶었습니다. 가끔은 지연이 울기도 했습니다. 너랑 있으면 내가 부인인지 친구인지 모르겠어. 그럴 때마다 나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우린 그냥 우리야.
무슨 이름이 필요해? 윤철은 뒤에서 우리 둘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뜨겁고 묵직했습니다. 이제는 낯설지 않은 셋의 체온이 내 몸에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 하겠죠. 그래도 좋습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이니까요. 어느새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봄꽃이 피고 여름비가 내리고 가을바람이 불고 겨울 눈이 녹아도 셋은 같은 집, 같은 방, 같은 숨결을 나눴습니다. 런닝화는 이제 현관 구석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밤 우린 셋이 거실에 모여 소파에 몸을 묻었습니다. 지연은 내 다리에 기대어 윤철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리 이렇게 늙어 죽을 수도 있을까? 윤철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죽을 때도 같이 있자. 지연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끝까지 같이 가자. 나는 웃었습니다. 머릿속에 남편의 묘비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젠 아무 미련도 없었습니다. 사람답게 숨쉬고, 사람답게 부서지고, 사람답게 사랑하다가 죽으면 됩니다. 지연의 손가락이 내 손가락과 엉켰습니다. 윤철은 우리 둘의 손등에 가만히 입맞춤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상한 삼각형 안에서 나는 완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밤이 내일이면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살아있는 오늘이 너무 뜨거웠으니까요. 지연은 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서영아,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나 죽었을 거야. 나는 그녀의 볼에 작게 입맞춤했습니다. 나도 너희 없었으면 나도 끝났을 거야. 윤철은 지연과 나를 번갈아 보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세 사람 이 비밀의 숲에서 영원히 숨쉬자.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낡은 벽을 타고 우리의 작은 천국을 채웠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그 달빛 아래 우리는 벌거벗은 진심으로 서로를 쓰다듬었습니다. 숨소리가 얽히고 살결이 스쳤습니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래 이기적인 것이니까요. 이기적인 만큼 솔직하니까요. 누구도 모르는 밤에 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지연의 향기, 윤철의 손길, 그리고 내 심장 소리가 하나가 되어 울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완벽히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마음이 흔들리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우리의 비밀 같은 밤을 함께 기억해요. 여기까지 셋이 만든 세상 이야기였습니다.